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열대과일 이야기인데요. 오키나와에서 맛볼 수 있는 요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과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아테모야라고 불리는 과일이고요.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속을 파먹는 과일인데 이게 영어로는 슈가 애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슈가 애플이랑 이게 사실은 체리모아라는 두 가지 과일을 교배해서 만든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는 슈가 애플이라고 합니다. 별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생소한 열대 과일이고요. 굉장히 맛이 좋고 항암 효과가 좋고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걸 억제하는 뭐 그러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아테모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먹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이 씨에는 독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씨를 좀 발라주고 먹으면 좀 좋다고 합니다. 씨를 먹으면 안 좋고요. 충분히 씨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아보카도와 같이 살 때 딱딱해요. 아보카도 사시면 여러분들 집에다가 뭐 며칠 뒀다가 말랑말랑해지면 먹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산지가 한 4, 5일 전에 산 건데 지금 아주 맛있게 익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되게 다른데 설탕을 먹는 느낌인데 그 맛은 정확히 어떤 맛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우리 세대 알 것 같아. 야쿠르트 말고 쿨피스 이런 음료수 있어요. 그런 음료수에 우유를 좀 더 넣어서 희석해서 얼렸다가 녹여서 먹는 맛. 그리고 식감은 이거 진짜 식감도 뭐라고 말을 표현 못하겠다. 식감은요 연시 플러스 아주 푸석푸석한 사과 있죠. 살을 녹는 사과. 그 사과가 섞여져 있는 느낌입니다. 식감이 상상이 잘 안 됐을 텐데 아테모야라는 과일 이거 진짜 우리나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되게 생소한 열대 과일인데 꼭 오키나와가 아니더라도 이 과일이 있는 곳에 가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아주 특이하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나름대로 해외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해외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하는 국자야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네.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려요. 네, 흐립니다. 엊그저께 오키나와는 작은 태풍이 살짝 스쳐갔어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비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아마 같은 태풍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또 태풍까지 살짝 겹쳐가지고 자연재해 뉴스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요새 드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지구를 못살게 굴었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자연에 대해서 좀 숭고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지구를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해외생활 오래 하면서 느꼈던 작은 팁 같은 거예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 해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그 토대 하에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말 자체가 우리 한국말이고 우리 언어인데다가 법률도 우리 대한민국 되게 익숙한 법률이란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무슨 어떤 걸 조사할 때 대단하게 법률 사무소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만 잘 활용해도 상당히 고급 정보들을 또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어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나름 중국어는 외국인들 중에서 좀 잘한다라고 어깨에 이렇게 좀 힘을 네, 하여튼 중국어는 좀 잘한다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그러나 제가 막 중국 잡지나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여러 도큐멘트들을 자유자재로 보면서 그 뜻을 완벽하게 우리 한국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외 살면서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해도요, 말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쓰기나 읽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설령 거기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정말 자유롭게 어떠한 문장을 읽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 자체도 약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더블 체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약간 직업병이 있어요. 국자재랑 친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재님 왜 한 말 또 하세요? 야 아재야, 너 왜 자꾸 한 말을 또 하니? 근데 이게 제가 중국에서 한 14년 15년 살면서 그때부터 생긴 직업병 같은 건데요, 저 스스로 물론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중국 사람들이랑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막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는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그 내 스스로가 이게 맞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되에 물어보게 됩니다. 2번, 3번.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저에게 2번, 3번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뜻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험 진짜 여러 번 제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제 원금 플러스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뭐 제가 중국어가 되니까 은행 창구 직원을 만났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집을 사려고 그러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주변에 대출 받아서 집 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은행마다 조금씩 이자라든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은행을 다니면서 대출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은행 창구의 대출 직원이에요. 담당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대출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 내부에서. 근데 얘기를 해보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이랑 좀 달라. 근데 거기서 제가 덥석 그 은행 직원 말을 믿어서 그렇게 준비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데? 이게 좀 상식이랑 안 맞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식으로. 근데 이 직원이 이게 대답을 해주는데 약간 좀 본인도 아리까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아니, 돈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살 건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언어가 좀 딸려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죠. 계속 대화를 해봐. 근데 충분히 그 직원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내 이해가 맞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가 미안하지만 매니저 좀 불러달라, 니네 대출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출부의 매니저를 불러줘요, 그 직원이, 창구 직원이. 그래서 매니저랑 얘기해보면 또 이 대출부 직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문제가 있든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가 있든 외국에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서 이해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려면 한 번으로 안 되는구나.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을 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일본에 제가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우체국에 저희 아들이 조금 이제 뭐 장학금을 받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내가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데 월 얼마를 받아.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들 이름으로. 네, 뭐 부모 이름 안 됩니다. 다른 은행 안 돼요. 꼭 반드시 우체국 은행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셋이 우체국에 갔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이제 계좌번호를 만드는데 카드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체국 그냥 우리 그 현금 카드라고 하는 그 데빗 카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카드가 있고, 근데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른 은행들의 현금 카드에 비해서 아마 가맹점이 작은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곳이 많은가 봐요. 보통 여러분들 비자나 뭐 마스터나 BC나 이런 회사들과 연계가 돼 있어서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데빗 카드 같은 경우도 그런 비자 가맹점 이런 데서 막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일본의 우체국 데빗 카드는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얘네들이 비자와 이렇게 또 협약을 맺어서 프리차지 카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선불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일본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선불 카드를 만들면 그거는 이제 비자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선불 카드를 갖고 있으면 비자 가맹점은 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발행하는 데빗 카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좁은데 요 우체국에서 자매로 나온 요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비자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만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 이 카드에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100만 원까지밖에 충전을 못 한다. 그 안전 때문에 그러겠죠. 분실을 하거나 그러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도 다 이렇게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핀 넘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 쓰다 보면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아니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만 충전될 수 있다면은 항상 잔고가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 카드 안에 50만 원이 현재 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을 그러니까 입금하는 맥시멈이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입금할 때 한 번에 100만 원만 입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카드 안에 들어있는 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지. 만약에 내 카드에 50만 원이 이미 있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50만 원이 되지 않냐? 그럼 이 15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한 번 입금할 때 100만 원까지이고 100만 원, 100만 원씩 여러 번 입금이 가능한 거냐? 총량이 100만 원이냐? 하여튼 말이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 이해되시죠? 물어봤는데 이 직원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갸우뚱갸우뚱해요, 내 질문을. 그러더니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매니저는 나이가 좀 드신 중년 여자분이더라고요. 중년 그 여자 직원이랑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중년 여자들도 막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보면 빠릿빠릿하고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본인이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모를 수가 없지. 한국 사람들은 아마 모르면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라도 다 알아야 될걸? 근데 여기는 모르는 데니까요. 자기 매니저한테 물어봐. 근데 매니저도 모르는지 어떤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막 물어봐요. 그 담당 부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오시더니 그 매니저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처음에 그 남자 직원이 설명했던 거랑 그 여자 매니저가 설명했던 거랑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남자 직원한테만 얘기를 듣고 그 카드 발행을 저희 아들이 받았다면 혹은 제가 받았다면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을 건데 제가 집요하게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을 하면서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을 하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카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인데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 진짜 많은 걸 조사해야 되는데요. 절대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커스터머 서비스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그런 룰이라든지 법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아는 게 기본인데 해외 나가면요, 그 담당 직원이 우리 한국 사람 아는 거에 반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방식의 차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때 그걸 이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 토대하에 선택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작은 거든 큰 거든 더블 체킹, 트리플 체킹을 하라라고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번, 특히 중요한 거일수록 두 번, 세 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특히나 선진국 말고 조금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말단 직원보다는 꼭 그 매니저나 아니면 제너럴 매니저, 아무튼 좀 뭐 은행이면 은행, 관공서면 관공서 지위가 있는 그러한 포지션 분과 대화를 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더블 체킹을 좀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나는 좀 심한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직업병처럼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혹은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두 번, 세 번 막 반복되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참 저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 제가 반복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제아재가 직업병이 있었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네, 이상 바람 많이 불고 흐린 날 오키나와에서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